안녕하십니까, 도국입니다. 오늘은 뒤에 이제 사주는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써있는데 경자 무인 갑신 경호 시로 태어난 곤명사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하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태어난 갑목일간입니다. 대운수는 7대 운이니까 갑목사령에 태어났죠. 그래서 일단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오늘은 음양오행 희귀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주의 병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격국론과 대운, 세운을 분석하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주에서 병양론은 거의 사람들은 모두 사주에 거의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잠깐 제가 돌아서 앉았습니다. 일단 1월 달에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음양오행적으로 희귀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적으로 사주를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주의 이제 병양론을 찾아가지고 병과 약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이제 격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볼 때는 육신과 가미해서 보죠. 뭐 월령의 비견이라고 해서 월비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격국에서는 정관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주는 살인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에서 살인상생으로 변한 사주는 어떻게 보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운과 세운에서는 현재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음양오행에서는 신월에는 신금이 있어야 되고 계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토로 인식하고 갑목, 병화가 이걸 이제 희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뭐 경금, 임수, 무토, 을목, 정화는 귀신이 되는 거죠. 음양오행에서 희와 기로 나눈 것입니다. 이 특성을 알아야 사주에서 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주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우선 쳐다봐야 됩니다. 그냥 저런 식으로 뭐 살이 천간에 있네, 뭐 편재가 있네,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사주 해석할 때 글자 이야기하는 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사주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신 쪽에 음양오행의 희귀신을 먼저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신금이라는 것은 이때 지식의 깊이가 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내부 자질에 대한 지속성으로 절대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학위적 개념으로 많이 가죠. 이럴 때는 뭐 학위를 따가지고 뭐 교수를 한다든가 연구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신금입니다. 그리고 신금은 미래에 대한 준비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학위 지향적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절대적 능력을 만드는 것은 신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갑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천간에 계절에 있으면 병양에서는 금한순행에 걸립니다. 금한순행. 그리고 계수가 있으면 수다목부에 걸릴 수 있죠. 뿌리가 썩는다는 거죠. 보통 이제 뭐 임수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가 왕한 도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개수라는 것은
지식적 자질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개수는 순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어문어학에서 꼭 필요한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 자질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인문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수의 양에 따라서 사람의 이제 자질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있는지, 임수는 사회계열 쪽으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대교류, 협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수가 사주에 이제 드러나는 건 없죠. 경금은 있고 신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있고, 그 다음 이제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적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토는 환경이 제공하는 것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보죠. 그래서 무토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목국토에 대한 수생목이라고 하죠. 그러한 기가 왕하면 이제 돈우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왕하면, 천간에 있으면 지금 현재 돈우 이제 병약에 걸려 있는 거죠. 병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토는 병약에 걸리면 간목이나 경금으로 해결하는지 봐야 됩니다. 사주에는 경금하고 간목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간목으로 쓸 때와 경금으로 쓸 때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는 것은 환경에 맞게 자질 개발을 해라. 그래서 토가 없으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어낸다. 그래서 금극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토는 내가 이겨내야 할 환경, 상황들을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목은 보통 이제 절대적 능력을 개발한 거죠. 간목이 개수, 목국토 수생목을 해가지고 자질 개발, 절대적 능력, 이런 학습을 통한 절대적 실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을 보통 학교, 학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을목은 남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가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을목은. 그리고 경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보통 을목은 동급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겨야 하는 거지, 절대적 능력 간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라는 것은 쓸만한 환경, 이런 것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쓸만한 활용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를 보통 목적의식이라고 하죠. 임수도 그렇고. 그리고 남들보다 차별되게 발전하는 모양을 병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병화가 지나치게 왕하면 사람이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생수라는 은결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화는 애체능, 이공계 계열, 몸을 쓰는 행위, 그리고 기술적 재주, 하이테크, 기술 문명, 과학 문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계절에 맞게 이것을 천간의 10개를 해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동지에서 춘분 사이에 이제 병약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병약이 81가지 종류가 보통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주에서 많이 확인하는 것들은 꼭 이제 신계, 금한순행이죠. 신금으로 계수를 사용하는 금한순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한순행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얼어있는 것이니까 발전되지 않는, 또는 뭐 자질 개발에, 또는 부모나 선대의 유업이나 어떠한 조건들,
받는 조건들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금환순행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금환순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윤택에서 나타나는 기토와 기수, 토국수라고 하죠. 거기에서 뭐 임수가 토를 붕괴하거나 또는 개수가 뿌리를 썩게 하는 수다목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주는 해당이 안 되고 소토에서 간목이 기토를 소토할 때 무토로 되어 있는 것은 도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도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자기 개발, 자기 투자를 안 했으므로 노동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도누라고 합니다. 또는 수다목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의 갈등이나 희비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세상을 비관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환경이 제공하는 것에 적응하는 능력이 무토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동 성향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간목으로 하거나 경금으로 해야 됩니다. 보통 경금을 쓰게 되면 상업, 농업, 어업, 토목, 건축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간목으로 하게 되면은 꾸준한 스스로 오랫동안 자질 개발을 해서 지식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을 쓰게 되면 뜻을 굽히지 않아야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적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보통 30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금으로 하는 것은 보통 환경이 노동적이고 기술적이거나 경작이거나 생산 환경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거, 음식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 개수가 드러나서 수다목부, 임수들처럼 그러면은 이제 농습하죠. 이제 목에 뿌리가 많이 썩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울 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나서 간목의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러면 경금으로 약을 삼아서 자기의 의식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병양론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국론에서는 이 사주가 월령에 비견이 있습니다. 비견이 있는데 보통 이제 걸록격이라고 하죠. 걸록격은 관인 상생이 원래 정석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인 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기술적이거나 노동 성향 이런 것들로 약간 이제 걸록에서 관인에서 이건 정도로 간 건데 약간 이도한 또는 이도는 아니지만 변격다운 살인 상생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그래서 살인 상생으로 가는 모양으로 격국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관을 상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이 잘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살도 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위치적으로는 상당한 능력을 소유한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운은 현재 나이가 임신대운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임신대운에서는 이제 특징이 보통 이제 명예가 가장 많이 상승하는 시기로 봅니다. 명예 상승을 하게 됩니다. 명예 상승. 그리고 큰 재물이 따릅니다. 그러나 단 부부 인연은 소중히 해야 되겠죠. 명예가 상승하는 이유는 일단 금이 왕해집니다. 그리고 임수가 있고 금은 왕해지고 그래서 금이 신자진 수에서 살인상생으로 이제 명예가 많이 상승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자진에서 진토가 오는 대운이죠. 진토,
그래서 여기 진대운은 아니죠. 진토 재물이 오는 대운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현재 지금 많은 재물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면은 저 대운의 재물도 아닌데 왜 가장 많이 벌고 있을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재물을 끌어오는 대운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인연이라는 것은 일단 사주에서 금이 왕해지면 현재 이제 금극목이라고 하죠. 금목상전이 많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간목은 일간은 도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멀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남편이 힘들게 하거나 남편을 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제 대운에 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운에서는 올해 이제 경자년이니까 세운에서는 경자년이니까 편관 운이 왔습니다. 그리고 격국에는 상신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금극목 운이 왔습니다. 이런 걸 이제 통변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세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세운에서는 편관운이 오면 일단 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는 월령에 걸록이라는 것은 뭐 근이 있는 거죠. 원래 타고날 때 근이 있다. 그래서 격국을 잡을 때는 뭐 월령이 비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이 뭐 다른 데 있고 그러면 이근이라고, 아니 중인이 된다고 그래서 급수가 자꾸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세운에서는 편관운이 왔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환경을 만나게 된다. 또는 뭐 지휘권 쟁탈,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쟁탈전도 있고 위아래 상하권의 문제도 일어나는 것들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관은 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이라든가 사고수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관을 식신으로 제사하는가 보니까 식신 제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견이 있어서 살을 대적하는가 봤더니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은 있는가? 근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고 신용 문제라든가 영업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말은 해야 됩니다. 조금 체면도 많이 중시해야 하는 사주이긴 하나 자신을 어필할 필요가 조금은 있다. 그리고 사람과의 신뢰 관계로서 올해 운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살이 너무 왕하게 오면 살왕신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어필할 때 지나치게 어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설이 끓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확장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떠한 쟁탈전, 경쟁적인 어떤 상하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살왕 신약이 되면은 이제 살중신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과로나 힘들죠. 그리고 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몸이 아프거나 깔아지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래가 불안해 가지고 근심 걱정으로 보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자생의 무인월 갑신 경호시에 대해서 음양오행과 뭐 이렇게 병약 그리고 격국으로도 보고 대운 세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 공부할 때는 이론이 복잡하고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유튜브용이니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